오늘 장 먼저 시장 상황부터 일단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1%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고요. 분봉 차트도 같이 띄워드릴게요. 하락 시작을 했는데 조금 긍정적인 거는 오늘 하락을 했으나 한 번, 두 번 상승 시도를 하면서 조금 상승 마감을 시켜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월 28일 날 2591, 현재 2639까지 내려갔으나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켜줬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28일날 시가인 2617원에서 15원까지 도달을 했다 한 다음에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한 거에 비해서 장 상황은 막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은 분봉 차트 입장에서 여기 매물대 하나 존재하고 있죠. 갭 구간 매물대를 존재하고 있고 오늘 고가 접고가 시도를 했던 2642자리 추가적으로 상승 움직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면은 갭으로 일단은 만들어줘야겠죠. 갭 상승을 시작하면서 여기 저항받았다가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자리에서 갭을 띄운다면은 뭐 0.5% 정도 띄우면서 시작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추가 상승 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2660이랑 2668까지 일단은 코스피에서 열어둘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외인하고 거래소는 일단 매도 추세로 움직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차트상 매수 반등이 어느 정도 출현했다는 점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입장에서는 저가 움직임을 마찬가지로 보여줬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가 하락을 했으나 유의미하게 한 번, 두 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현재 코스닥 한정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22MA 지수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죠. 15분봉.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내일 상승 움직임이 발생하지 못한다면은 하락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하락한다면은 물론 뭐 이쪽 893.4 그리고 저가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겠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코스피의 움직임을 조금 추정한다. 그러면은 피볼 1차선 900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로는 일단 905까지 짧게 10포인트 정도 열어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장 상황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주요 종목들 섹터 종목들 살펴보면은 도시가스 그리고 아스콘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석유가 껴있어가지고 아스콘이 올라온 거고 그리고 장 후반부 갈수록 우주 항공산업 하이버프로는 UAM 테마로 섞여 있는 거고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서 뭐 항공우주 관련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죠. 살펴보면은 회의 방사 날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디펜스 앤 시큐리티 2022 회의 방사 뭐 알린다. 근데 이거보다는 정책주 영향을 조금 많이 봐서 올라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런 거 인수위 항공우주청 설립 시 경남 낙점 뭐 이런 소리를 했고 경상남도 설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정치 테마에서 LIG 넥스원이 올라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서웅님이 LX 세미콘 질문 주셨네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횡보가 들어갔습니다. 3월 중순부터 쭉 횡보하다가 오늘 좀 하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하락 비중이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추세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LX 세미콘은 그 시스템 반도체랑 아이폰 테마죠. 보시면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12월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고 자본 뭐 68%, 라이브 ICT 매출액 비중 83%, 최근에 공매도 26일날 공매도 비중이 조금 많이 늘어났네요. 뭐 이런 거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 잔고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공매도 비중의 증가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일봉상 매물대였던 3월 3일 가격대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6,400원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6% 정도까지 일단은 열어둘 수 있겠고요. 근데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현재 매도량 터지면서 내려간 게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오늘 외국인 매수세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오히려 어제 빠진 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움직임 발생했다. 물론 뭐 어제 마이너스 250억 정도 출현한 게 좀 뼈아프긴 한데 어느 정도 매수 움직임이 뒷받침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12만 8천원 정도 12만 7천원 정도까지 내려간다면은 조금 긍정적인 가격대로 도달한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LX 세미콘 그 다음에 상승 가능성을 보면은 일단 반등한다는 가정하에 상승 가능성을 보면은 일단 여기 4월
4월 7일날 매물대 가격 다시 도달할 필요가 있겠고요. 13만 7천원까지 일단 위치하고 있죠. 13만 7천원까지 올라가려면은 플러스 10%까지 12만 6,4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만 7천원까지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LX 세미콘의 하락 매수세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추세에서 반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14만 9천원까지 그리고 열려있고요. 15만 9,200원 이쪽이 최대 상승 구간이 될 것 같네요. 현재 자리 비중으로 고려한다면은 플러스 16% 정도 여력이 남아있다. 조이시티는 어떤가요? 조이시티 하락을 강하게 하고 있죠. 게임템하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타일 그 업체 기업이죠. 크립토볼 만든 그런 기업. NFT 테마인데 요즘에는 NFT가 뭐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코인을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만 다루면서 NFT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 NFT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준다면은 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최근 주식 테마에서 NFT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 검색을 해보면은 거의 제일 하하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추세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일단 0% 상승하는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일단은 뭐 코인 시장에서의 NFT가 긍정적이다 이러면은 좀 모르겠는데 현재 자리에서 비트코인 자체로도 일단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성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NFT가 묻은 이상 조이시티 다시 보면은 주봉 매물대에서 한번 봅시다. 주봉 매물대에서 추세를 이탈을 했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선 그어서 이탈을 했고 올라가려면은 4월 11일 주봉에서 상승 마감을 시켜줬어야겠었죠. 4월 4일 주봉에서 일단 상승 시도를 마지막으로 해준 건 좋은데 여기서 거래량 음봉으로 터지면서 추세 이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거는 전일 이전 횡보한 매물대까지 일단 여기까지 6,795원 자리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자리에서 좀 유의미하게 반등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고요. 일단 시외가에서는 플러스 1.1%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오늘 하락한 거 마이너스 6.5% 생각을 해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조이시티 주력 테마로 매수받기에는 현재 NFT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나 그런 거는 뭐 딱히 없어 보이고 보면은 제일 맨 위에 떠있네요. 고양이 캐릭터 NFT 사면 돈 들여요. 2.1억 먹튀 했다. 79층이요. 눈물이 나네요. 다만 뭐 NFT 관련해서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79면은 눈물이 납니다. VI까지 일단은 물려있는 상황인데 표시할게요. 79. 여기 자리까지 일단 올라가려면은 매물대 테스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거래량 21년 6월 여기에서 한번 터졌는데 파워팰리스죠. 1,400원까지 일단은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추가 하락을 할 필요가 있고 NFT가 이쪽까지 하락을 하는 중간에 뭐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붙는다면은 상승 여력이 조금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아직은 메인 테마가 아닌 점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NFT에서 현재 대장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다날이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었는데 좋진 않아요. 다날도 비덴트도 뭐 그렇게 움직임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나마 오늘 시외가 플러스 0.68%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웨인 추가적으로 유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비덴트의 웨인 비중은 일단 계속 저가에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는 것 대비 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비덴트 위주로 상승을 보여준다면 NFT 종목들이 짧게 단기적으로 추세 상승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봉상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최근에는 뭐 거래량 터진 것도 없고 여기죠. 15,700원 현재 자리 기준 플러스 4% 정도 움직임이 보여야 됩니다. 움직임이 보여야지 일단은 상승 기대가 있다. 상승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매물대 테스트를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16,600원까지 열어둘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신 조이시티가 매수 탄력 받아서 움직인다면은 마지막 기간 매도 거래량 출현했던 구간 7,8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여력이 있다. 제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 7,800원 구간에서 손절을 하실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실지는 뭐 선택이겠지만 일단은 하락하는 걸 전제로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700원 자리까지 마이너스 7%까지 추가 하락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타신다 그러면은 6,700원 구간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비덴트 위주로 좀 NFT 관련 테마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7,800원까지 짧게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펄어비스가 게임 위주로 하락을 강하게 이어간다면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겠지만 조이시티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특징주들 꼽아 볼 텐데 한 3개 정도 꼽아 볼 거예요. 먼저 GSE 오늘 좀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 분봉에서 조금 확대해서 먼저 보면은 처음에 일단 시가 자체는 15%에서 시작을 했는데 15%에서 시작한 거에 치고는 상한가 테스트하면서 올려줬고 하락할 때는 막 그렇게 많은 매도세 출현하지 않으면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10시 40분 매도세가 출현을 했으나 여유간 재차 상승하면서 돌파 시도를 했고 돌파 짧게 조정 그리고 추가 상한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랑 겨울 테마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일단은 하락을 했으나 21년 12월 턴어라운드 영업이익을 시도를 해줬고 자본 46% 부채 53% 그렇게 막 긍정적인 추세는 아니고 도시가스 매출액 위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G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러시아 LNG 공급 중단에 관련주 급등 이렇게 엮이면서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 공급을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이렇게 좀 보여줬고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서 GSE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환율도 뭐 난리 났고 지금 일본 측면에서는 일단 상한가를 마감을 하면서 올려줬는데 현재 자리에서 매물대 위치한 거 일봉에서는 여기죠. 2월 25일 시가 자리 7,470원 정도까지 일단은 열려 있다. 현재 자리에서 플러스 1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은 오늘 거래량이 이때 터졌죠. 상한가 고가에서 한번 익절 물량이 나왔는데 익절 물량에서 가격 저점 지켜주면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터진다면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갭만 되면서 또 잔일가에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상승 4월 10일 날 한번 부각을 받았었는데 여기 당시에서는 매물대가 여기 한번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항을 받았으나 현재 자리에서는 2월 25일까지 조금 길죠. 그렇기 때문에 GSE가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일단 7,490원까지 열어둘 수 있다. 근데 현재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30%를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은 신고가죠. 9,2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GSE 움직임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에서는 상승을 아까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안 하고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이쪽 매도 물량 쌓인 것들 짧게 한번 6,830원까지 마이너스 3% 정도, 3, 4% 정도 테스트를 하겠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매매하는 거를 권장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도 아니다.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물린 물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물량까지 6,650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반등 움직임까지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GSE.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하이버프로 보겠습니다. 하이버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핫했던 UAM 관련 테마 붙어있고 우주항공 산업도 마찬가지로 붙어있습니다. 하이버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추진 부각 이러면서 뭐 기사가 떴고요. 4월 27일 기사 인수위원회가 경쟁력 강화를 할 거다.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UAM 이착륙장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형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를 공급하는 그런 항공우주 테마다. 그래서 오늘 부각을 받았죠. 그리고 항공우주 플러스의 UAM 협의체의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테마 붙으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1200억짜리죠. 엄청 작은 종목이고 오늘 기준 1580억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92%로 상대적으로 조금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좀 좋은 거는 상대적인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11월 한번 띄우고 3월 24일 한번 띄우고 이때 기관 물량들 쏟아냈는데 기관 물량 없이 일단은 상승을 해줬고요. 아들 부자 아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파이버프로가 어제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보여준 게 오늘 인수위에서 뭐 아까 항공 단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한가 구간에서 추세선을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여기 매물대 깔려 있죠. 근데 여기 매물대 위치한 게 여기부터 테스트하고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조정, 횡보, 그리고 반등, 추가적으로 거래량 쏟으면서 반등, 그리고 단기 조정, 또 상승 이러면서 캔들 매물대를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에서 조정을 기다린다면은 여기 4,600원
그리고 4,700원 정도에서 짧게 한번 조정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8%, 9%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좀 짧은 반등 노려볼 수 있겠고,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신고가죠. 연봉, 뭐 주봉, 월봉 다 신고가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는 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추가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게 또 문제인데, 여기서는 작동하기 조금 불편하니까 트레이딩 뷰를 켜서 한번 볼게요. 770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상한가를 또 한번 간다 그러면은 6,5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6,500원까지 올라갈까를 고민하는 거는 조금 먼 이야기 같고, 어거지로 올라갔다, 그쵸, 어거지로 올라갔는데, 근데 테마가, 좋은 테마가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뽕이 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5분봉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수세가 그렇게 계속 동반이 되었고, 매도 물량 이때 한번 출현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매도 물량 출현한 것도 아니고, 4,590원이 일단은 주요한 매물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받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4,600원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반등하는지, 추세상 5,100원이죠. 5,100원까지 일단은 돌파를 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이럴 경우 여기서 10% 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정도 손절을 생각하면서 매수 진입 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버 프로 짧게 한번 봤고요. 물론 내일 테마에서 뭐 다른 거가 막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면서 좀 횡보하는 물량이 많아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새롭죠. UAM 테마가 어제부터 출현한 거기 때문에 부각 자체는 옛날부터 UAM 말이 많았는데, 일단 부각은 최근 이틀 동안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파이버 프로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주 펄어비스인데, 펄어비스를 꼽은 이유는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매물 출현을 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매출 목표액이 원래 한 5등 정도였는데 32등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분봉 측면에서 짧게 횡보하다가 여기서 또 추가 매수세 없었죠. 거래량 수렴하면서, 그리고 매도 물량 2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조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수렴했던 구간까지 매물대 도달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외가 현재 마이너스 1.35%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딱할 여력이 있다. 물론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하락 여력이 큰데, 주봉 측면에서는 추세선을 그어드렸죠. 쪽자리 79,700원까지는 데드캣의 영역이다.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한 5% 정도 여력이 있다. 근데 이게 내일 출현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여기죠. 내일 출현한다 보기보다는 내일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 빠지면서 3번까지 일단 하락을 해야 된다.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매수세 다져주는 움직임, 거래량 기준으로 여긴데 71,100원까지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세 동반이 된다. 그러면은 짧은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이겠죠. 하락했다가 뭐 이 정도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 종목 2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볼 수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은 재무 측면에서 더 먼저 해석을 할게요. 매출액이 일단은 21년 3분기 기준으로 쭉 상승을 해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12월에 마이너스 70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부채도 뭐 75%까지 늘어났고, 매출 구성은 항공 가공품하고 원소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대한항공 이런 것처럼 운항으로 인한 매출이 아니라 부품출로 인한 매출이 좀 주력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뭐 UAM 뭐 이런 게 있는데, 캔코아가 뭐 UAM 대표주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난해 영국 스카이포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뭐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이슈는 인수위에서 항공우주청, 이것 때문에 좀 부품에서 긍정적인 여력이 보여줬다. 오늘 특히 거래량 터지면서 외국인 거래량 플러스 13만 주 들어왔고요. 매수 대금 측면에서는 17억 정도밖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근데 평소에 움직이던 물량들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많은 비중으로 들어왔다. 오늘 거래 대금 움직인 게 157억인데 그 중에 한 9% 정도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트 측면에서 보면은 캔코아도 이게 조금 보기 불편하니까 트레이딩 뷰로 볼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일단은 오늘
오늘 테스트를 해줬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조정받은 모습이 있었는데, 조정받은 입장에서 뭐 그렇게 많은 수준의 매도 물량이 출현하진 않았다. 물론 OBV에서 보면은 조금 매도 물량이 출현한 거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오늘 시외가에서도 뭐 가격 그렇게 크게 안 빠지면서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초창기 올라갔던 자리 5분봉 입장에서는 여기 13,500원까지 일단은 열어두고 13,500원 이하로 다시 한번 매수세 들어온다 확인되면은 상승 여력을 열어둘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입장에서는 거래량 쏟아진 거 여기죠. 21년 10월 22일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5개의 구간을 열어둘 수 있겠죠. 오늘 얘랑 LIG 넥선이 비슷하게 하는데, 네, 그래서 좀 테마가 붙었습니다. 캔코아랑 LIG 아까 말씀드린 여기 기준으로 일단은 6%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로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고가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15,300원까지 갭 구간 이후로 열려있다. 이쪽 자리 확인하고 들어간다면은 플러스 6% 상승 여력이 있고, 이쪽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플러스 12% 열려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정식 테마가 묻으면서 얘가 뭐 어떻게 UAM이랑 엮여갈 것 같은데, 근데 UAM을 일단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정책주 위주로 아까 항공 관련해서 엮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짧게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SG글로벌을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SG글로벌 일단 재무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테마가 붙어있는 게 김동현 테마입니다. 김동현의 자동차 부품 테마인데, 매출액은 일단 바닥 기어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일단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뭐 5억 원이긴 한데 일단은 양선. 그리고 자본은 65% 구성의 시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김동현 테마인데, 김동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붙어있죠. 경기지사. 우리 일단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테마가 조금 일단 붙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을 때 좀 붙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동현 테마가 붙으면은 CG 글로벌이 조금 단기적인 거래량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시외가 측면에서 보면은 플러스 4.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0원에서 0.26%에서 장 막판에 4.2%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치 테마가 붙었다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래량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거래량 없는 입장에서 매물대는 여기 위치하고 있죠. 4월 21일 이쪽에 매물대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로 올라간다, 현재 자리에서 아까 시외가가 1985원 마감이니까 여기죠. 추가로 2% 갭상승을 시작한다, 2,000원짜리까지 올라가면은 얘 조금 힘을 받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짧게 횡보했던 매물대 리테스트하고 시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는지 좀 확인이 할 필요가 있겠고요. 리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1950원짜리에서 테스트를 하는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죠. SG 글로벌 관련해서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 뉴스 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현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시외가를 보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삼보산업, 건축, 하우징, 그리고 뭐 부산산업, 대주산업, 범양건영 뭐 이러면서 좀 건설, 리모델링 테마들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곁다리로 SG 글로벌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10시가 됐습니다. 오늘 4월 27일 특징주랑 주시 종목 그리고 질문 짧게 한번 뽑아봤고요. 오늘 방송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